오늘은 부들법 식 6번부터 3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의 체결일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이나 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기 신청을 못하고 있던 중 일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가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긴데,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때는 허가구역이었단 말이죠. 지정된 후. 근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등기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거래 저기가 이제 해제가 됐어요. 일시적으로. 일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어요. 다시 허가구역으로, 그리고 다시 허가구역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다시 허가구로 지정이 됐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때 이미 해제가 되어서 가지고 이거는 이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게 허가구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때 가능했던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등기를 신청할 당시 그 등기 원인이 된 토지 거래 계약 또는 예약에 대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별도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가등기 할 때 이미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계약에 대해서 이미 허가가 난 거니까 이미 본등기로 넘어갈 때 다시 그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겠죠. 허가 대상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 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이 미만이더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토지의 분할에 준하여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된다. 자,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허가 대상이야. 이거를 수인이 공유 지분으로 만약에 나눠 가져요.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의 면적의 미만이더라도 만약에 토지 거래하는데 몇 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은 무조건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허가 대상 토지가 100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5명이 나눠가지고 한 명당 20으로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그래도 애초에 허가 대상 토지를 나눠 가지는 거기 때문에 20제곱미터라 그래도 토지의 분할에 준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원래 토지 거래 계약 허가 대상 구역이었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그 매매 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토지 거래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 좀 헷갈렸는데 말소하는데 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해야 되지? 라고 헷갈렸었는데, 자, 토지 거래 구역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격려를 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의 일부를 해제를 하는 거예요. 해제를 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거래는 이거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한다로 매매 내용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등기로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소 등기에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대상이더라도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첨부 정보를 가등기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같이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랑 가등기 신청 할 때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번이죠. 자, 17번.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결이에요. 판결이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 서류 및 판결 정보를 그곳으로 송달하게 한 사위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후 상소심 절차에서 그 사위 판결이 취소 기각된 경우 취소 기각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자, 사위 판결이 있었어요. 허위로 기재를 해가지고 이제 가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가라라기보다는 이제 잘못 판결이 난 거죠. 이제 허위 진실에 의해서 판결이 난 거죠. 어쨌든 사위 판결이라는 건 이제 송달이 잘못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근데 상소심 절차에서 그 사위 판결이 밝혀져가지고 취소 기각이 됐어요. 근데 취소 기각은 그냥 취소 기각일 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려면 이거 취소 기각이 났잖아요. 사위 판결에 대해서.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말소 등기를 신청하려면 말소 판결을 또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취소 기각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까지 신청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법은 되게 유기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면서도 또 되게 단절 이거를 해놓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는 설령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 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죠. 공정증서 가지고 여기 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라고 해서 공증을 받았더라도 그걸로 가지고, 그건 판결이 아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 판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나타나야 하며 신청 대상인 등기의 내용, 등기의 종류, 원인, 연월일 이런 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에는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인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쵸? 이게 뭐 백지어음도 아니고 그냥 판결서라고 제목만 써있고 대충 범위도 안 써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 갖고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저것 다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에는 적극적인 당사자의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나 당사자 참가인도 포함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가능한 승소한 등기 권리자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참가인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가인도 이제 저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선지가 말이 바뀌어서 모의고사로 나온 적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당사자 참가인도 원고 적격이 있다는 거. 아니, 등기 신청 자격이 있다는 거. 자, 수익자를 상대로 사회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 신청서의 등기 권리자란에는 병 대위 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 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한다. 그쵸? 사회행위 취소를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채권자는 어쨌든 대위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왜?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권리자란에 병 대위 신청인 을 그리고 의무자 갑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2차에도 부동산 등기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 부동산 등기 논술 같은 경우에는 1차의 도움이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1차도 어렵고 2차도 어렵고 해가지고 뭔 말인지
봐도 모르겠어서 뭐 1차도 보고 까먹고 2차도 보고 까먹고 하는데 뭐가 도움이 될 건 없는데 그 등기 신청 서류는 이런 게 한번 이렇게 그 서류 양식으로 보고 이러고 나니까 확실히 좀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런 걸 2차 과목을 좀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등기 신청 서류를 먼저 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등기 신청 서류는 진짜로 찐 도움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등기 신청 서류는 강의도 짧잖아요. 하루에 다 몰아들을 수도 있어요. 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취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임의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취하에 관하여 특별 수건이 있어야 한다. 그쵸? 임의 대리인이 취하를 하려면은 취하에 관한 수건이 있어야 돼요. 신청에 관해서 수건을 받았다. 그럼 신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수건을 받아야 취하를 할 수 있는 거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신청의 취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일방이 할 수 있다. 아니죠.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이제 취하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했으면 또 직권으로 취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 자,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 또는 등기 신청을 각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취하는 말 그대로 이거 신청 취소할게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접수로 올라가 버리면 신청 취소가 아니고 다시 이제 등기를 말소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고 접수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거를 저기를 해야 이제 그 돈도 돌려받으면서 그쵸?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접수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이미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수 없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다시 수수료 내고 이거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만 등기 신청 취하를 할 수 있다. 그쵸? 이거 민사집행법이랑 좀 헷갈리는데 일괄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일괄은 법원에서 일괄로 진행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 저기가 안 되는데 부분만 그 취소가 안 되는데 부동산은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이거 싹 다 등기 신청해 주세요 한 경우에 일부만에 대해서도 등기 신청 취하가 가능하다는 거. 등기 신청의 취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쵸? 등기 신청의 취하.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만약에 전자신청인 경우에는 전자로 처리한다는 거. 다음 중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등기 신청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말소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회복 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단독으로 했어요. 말소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회복 등기를 했는데 판결로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일단 등기소에 직접 얼굴을 들이밀지 않으면 등기 필정보를 작성을 안 해준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독으로 신청했으니까 이제 그 안 해주는 거죠. 아 이거는 회복 등기구나. 갑을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이건 갑, 을의 공유라서 이미 권리자가 추가될 게 없죠. 1번도 그렇지만 2번도 권리자가 추가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합유자 갑을 병 중에 병의 사망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 갑, 을이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것도 권리자가 추가되지 않죠. 등기 필정보는 어쨌든 권리에 대한 증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자가 추가되어야 된다 한다는 거랑 얼굴을 내밀어야 된다 이거랑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의무자는
그 부담을 하는 사람이죠. 그 뭐야 손해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 말고 쟤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왜냐면 권리자가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등기 권리자가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했어요. 이거는 등기 권리자가 제 거 새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독으로 이제 신청을 했을 때 등기 필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자, 20번. 처분 제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건물을 증축하거나 부속 건물을 신축하고 아직 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집행법원에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건축물 대장과 도면, 첨부해서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을 하였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왜? 아직 표시 변경 등기를 안 했으니까. 집행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하면서 대장, 도면 다 첨부해서 그거를 촉탁을 하였더라도 이거는 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를 등기 기록중 을구해야 한다. 솔직히 1번도 좀 헷갈리는데 2번이 너무 아니잖아요. 그쵸?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는 경우 가처분 등기는 어디에? 갑구에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소유 명의인을 가처분 채무자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갑구예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일단 익숙해지면 좋은 것 같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 그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촉탁이 있었어요.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어머 이거 채권 매입하지 않으셨네요. 이러고서는 깔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건 촉탁이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한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는 압류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공매공고 등기는 갑구의 주등기로 실행을 한다는 거. 국세징수법, 부기등기, 납세담보, 주등기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처분 권리자 피상속인과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집행법원이 인용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관계를 표시하여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피상속인과 원인행위에 의해서 권리 이전의 설정의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인과의 원인행위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상속인들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인용을 하고 상속관계를 표시해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했으면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당해 토지의 등기기록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지상권이 최단 기간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 시 그 존속 기간을 각 호의 최단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어차피 법정 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해야 한다.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해도 어쨌든 법정 최단 기간으로 알아서 저기가 세팅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이 신청할 땐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를 냅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통상의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재판에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하나여 부기 등기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지상권 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경우 부기 등기에 의해서 어떨 때?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이 있을 때.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상하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는 것으로서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권리가 미치는 지하, 지상 공간을 상하로 범위를 정하여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층적 구분 건물, 그러니까 1층, 2층, 3층 이거를 특정 계층의 구분 소유, 그러니까 지하의 상부, 지하의 하부 이런 식으로 하는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이중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상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건부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용익물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지상권 등기는 안 돼요. 그렇지만 기존 지상권 설정이 말소가 되면 그때 이거 내 거 이거 지상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당연히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가 간당간당하네요. 자,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증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공식적으로 뭔가 등기 자료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된다는 거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유형을 열거한 부동산 등기규칙 60조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지상권자의 확인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은 애초에 내가 이거 확인했어요 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 맞아요 라는 거를. 그래서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지상권 등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분필 등기를 해요. 만약에 토지를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돼요. 분필을 하면 이 지상권이 이 부분에 존속할 거예요 라는 거를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권리자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당연히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권리자가 이거 내가 확인한 거 맞아요 라고 해가지고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근저당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이건 말소 등기잖아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의무자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게다가 공동으로 신청해. 그러면은 인감증명을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4번. 관공서는 인감증명이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공서가 동의 또는 승낙 권한을 갖는 경우 등이 있어서도 관공서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아요. 자, 23번.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 의무자 확인 및 자필 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신청의 경우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 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된다. 왜? 전자신청도 그냥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로 신청한다 뿐이지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죠. 자필 서명 정보는 면제되지 않아요. 필요한 건 다 저기 해야 돼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 서명 정보의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쵸?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자격자 대리인이 그거를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신에 그때도 자격자 대리인의 자필 서명 정보는 제공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거.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자격자 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 의무자는 이제 손해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던가 내 땅에 그 자격자 대리인이 그 부담을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잖아요. 등기 신청을 위임을 했어요. 그럼 자격자 대리인은 별도로 자기에 대한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신청하니까. 같은 등기소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먼저 접수되는 신청에만 자필 서명 정보,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 다른 신청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에 자필 서명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함으로써 자필 서명 정보의 제공을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다른 첨부 정보처럼 앞에서 이미 제공을 했으면 이미 제공했다고 뒤에다가 이제 첨부 정보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목적 부동산이 모두 동일할 필요도 없고, 그쵸? 그런데 이거는 전자 신청 아니고 이제 출석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저기가 된다고 저번에 나왔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요. 권리의 등기에 관한 경우에도 진짜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 서명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자, 대지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기관이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이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 그 대지권의 목적이 뭐인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같이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쵸? 구분 건물로서 대지권의 변경, 소멸이 있어요.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그러니까 101동에 내가 소유자다. 102동의 소유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102호의 그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 기록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외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 기록 중 전유 부분 표제부의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전유 부분 표제부다. 이거를 전유 부분을 일동 부분 표제부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표제부를 당연히 뭐 갚고 뭐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유 부분 혹은 일동 부분 이거 바꾸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 표제부에 등기 기록이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 등기법 제60조에 의하여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자,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대지 사용권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지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 동시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 이전 등기를 대지권에 관한 등기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할 경우에도 대지권 등기를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함께 실행할 수 있다. 접수한 게 아니고 다른 관할이 다른 등기소에 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이제 저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통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접수한 등기소가 아니고 그 통지받은 등기소에서 이거를
함께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5번. 자, 25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생 파산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법무사 보통 주력 업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법무사 업무 중에 안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 막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뭐 이런 건 안 어렵다고 하던데. 너무 업무들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다 대단하신 분들. 뭐 붙어야 하든지 말든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나 보존 처분 등기, 부인 등기는 할 수 있다. 부인 등기는 그러니까 약간 뒤에 있는 거 싹 다 진짜 아니야 라고 해놓는 일종의 블럭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회생 절차에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나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은 등기는 안 해요. 그렇지만 보존 처분 등기와 부인 등기는 할 수 있다는 거.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파산 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 관제인의 사용인감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자, 개인이 파산을 했어요.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임의 매각을 해요.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파산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파산관제인의 그냥 사용인감 가지고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사용인감으로 저기를 인감을 대신한다는 거는 상법에도 나오고 부등법에도 나오고 민집에도 나오고 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용인감은 안 되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 선고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죠. 그게 등기가 됐어요.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파산 선고의 등기 촉탁이 있어요.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됐는데 파산 선고 등기 촉탁이 있으면 이거는 각하해야죠. 회생이랑 파산 이게 한꺼번에 회생 절차 개시가 있는데 다시 파산 선고를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의 등기는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가등기, 파산 선고 등의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어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같은 게 들어왔어. 그리고 이런 거를 위해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경매에 관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리를 한다는 거죠. 회생 파산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법무사 공부한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그날 처음 얼굴 본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법무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래서 제일 익숙한 업무들 뭐 회생 파산이나 부동산 관련 등기나 뭐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직업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회생 파산이 불쌍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라고 누가 그래. 자, 26번 가압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 각하하여야 하나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이미 맞춰져 있다면 등기관은 위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는 직권말소 해야 돼요. 왜 안 되는 걸 해놓은 거니까. 아예 뭔가 간과해서 잘못 등기가 맞춰졌고 뭐 원래는 뭐 이런 첨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안 되는 건데 해놓은 거니까 이건 직권말소를 한다는 거. 자, 등기관은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외 땡땡땡 외 똥땡인 같이 채권자 일부만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 당사자인 경우에도 선정자 목록에 의해서 채권자 전부를 등기 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자로 되니까 딸깍딸깍 클릭하면은 이게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온다고 해요. 다수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해지 신청에 의한 변경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몇 번 땡땡 변경, 접수 땡땡년, 땡월 땡일, 몇 호, 원인 땡년 땡월 땡일, 일부 채권자 해제로 한 변경 등기 하고 이 경우 등기 촉탁서에 가압류의 청구 금액 변경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청구 금액의 변경 등기도 하여야 한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다수 채권자 중에 일부 채권자가 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금액이 변경되면 금액 변경 등기도 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가압류 등기가 가압류 법원의 말소 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 촉탁 외의 사유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법원에 통지를 해야겠죠? 법원도 알아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압류가 됐어. 그러면은 이거는 주등기가 아니고 이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27번.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신탁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동일한 방식으로 가는데 어쨌든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알아서 이제 원부가 작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 종료 사유, 사임, 자격상실을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 나머지 수탁자가 합유명예인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바 나머지 수탁자가 1인이면 단독으로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합유명예인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머지 수탁자가 그 임무 종료된 수탁자랑 같이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 합유명예인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어쨌든 단독이 안 되고 임무가 종료된 애랑 같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 목적이 동일한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가 여러 명이지만 그래도 수탁자, 신탁재산이 그리고 목적이 동일한 경우 신청 정보 일괄을 해서 가능한다는 거. 신탁 원부상, 신탁 조약에 수익자 변경권 및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변경으로 신탁 원부 기록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수익자 변경을 증명한 정보 이외에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얘네들이 일단 그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저희가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수익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 및 수익탁자에게 이미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뭐 이거 법무부 장관을 가끔 뭐 국토부 장관 뭐 이런 걸로 바꿔서 나오고 북한 관련되면은 막 통일부 장관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이런 거 여기 공익신탁법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 자, 등기 신청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달라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문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다 있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자 변경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변경할 근저당권의 표시를 모두 기재하여 동시에 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동시라는 거는 한 서류로 퉁친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무자 변경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근저당권 표시를 모두 기재해가지고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신탁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과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없죠. 있죠가 아니고 신청해야만 하죠. 신탁 계약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그리고 신탁 등기 신청 이거는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치사한 것 같은데 결국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의 차이기 때문에 되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엄청 헷갈렸거든. 그리고 할 수 있다 가지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거 너무 짜증 나는데 뭐 중요한 건 한 것 같으니까 짜증은 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수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의 주소 변경을 원인으로 한 수개의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한 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거는 일일이 하는 게 더 이제 시간 낭비, 종이 낭비 뭐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에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되어 있다는 거,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29번. 임차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주택 임차권 등기 및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가 존속기간이 일단 만료됐잖아요.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나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경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 임차물 전대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붕, 옥상에 대하여도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붕이나 옥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표시한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항상 어느 부분만 이제 내가 권리로 뭔가 신청을 할 때는 이제 그 부분의 도면, 사진 이런 거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일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원의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촉탁 등기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 설정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두 개가 뭐가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권리고 그리고 그 전세권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경료를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불확정 기간이 존속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도 허용되므로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죠. 이것도 은근 자주 나오는. 학교법인이 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해요. 학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빡세게 관리를 하는 거죠. 학교 건물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다 어떻게, 그쵸? 병원 뭐 이런 거 되게 빡세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0번. 등기 신청 각하 결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 명령이 있을 때 다음 사유 중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이전에 전세권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록 명령이 있는데 제3자 명의의 전세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못해요. 이미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임차권 설정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똑같죠.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못해요.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의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이미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맘대로 말소할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기록 명령이 있으나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어요. 근데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이거는 할 수 있대요.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환부된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등기를 못한대요. 왜 못하지? 뭐 어쨌든 이건 약간 속어법으로 외운 그런 느낌이에요.